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하는 것보다 들어주기 훨씬 더 쉬운 수준의 것을 말한다거나 반대로 원하는 것보다 들어주기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오묘해서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길 가다가 발견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상대에게 나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이성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마음에 들고 나의 연락처를 주고 싶은데 괜찮은지 물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보다 더 성공 확률이 높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인 나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더 어려운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더 쉬운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에게 나의 연락처를 줘도 되는지 묻는 것보다는 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있냐고 질문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짜고짜 상대에게 연락처를 줘도 되냐고 묻는 것보다 더욱 쉽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받는 일보다는 길을 알려주는 편이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기보다는 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 수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더 쉬운 것을 요구해서 응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원하는 것에 접근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우선 길을 알려달라고 말을 건 후에 상대가 호의적으로 응답하면 그때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를 드려도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한번 상대가 길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수락하며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 요구도 더 쉽게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쉬운 것을 먼저 요구하는 또 다른 예로 이런 것이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배우자에게 빨래와 화분에 물 주기 그리고 머리카락 줍기를 요청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빨래, 화분에 물 주기, 머리카락 줍기 좀 부탁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볼일 보고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 있는 화분에 물 좀 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배우자가 알겠다고 대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에 있는 머리카락 때문에 화분에 물을 주고 나면 물이 잘 안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머리카락도 좀 주워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알겠다고 승낙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고 나서 세탁기 버튼도 좀 눌러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세 가지를 다 해달라고 했을 때보다 더 들어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과는 반대로 어려운 부탁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마주친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나의 연락처를 전달해 주고 싶을 때 마음에 드는데 연락처 줘도 되냐고 묻는 것이 아닌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부탁이기 때문에 상대는 거절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거절을 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안한 감정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부탁이 상대적으로 더 쉬울 경우 그 부탁을 승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나의 연락처를 주고 싶다면 연락처를 먼저 주기보다는 연락처를 달라고 우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거절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가 거절을 하고 미안해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연락처 주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제 명함이라도 받아달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승낙하며 명함은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짜고짜 상대에게 마음에 든다고 명함 먼저 건네면 거절의 말이 돌아올 확률이 높지만 연락처를 달라고 말해서 상대가 거절을 한번 하게 한 후에 명함을 건네면 연락처를 주는 것보다는 더 쉬운 부탁이기에 들어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배우자에게 집안일을 부탁하는 과정을 다시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배우자에게 빨래와 화분에 물 주기와 머리카락 줍기를 요청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 텐데요. 이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바로 다 말하기보다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부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배우자가 집이 깨끗하다면서 거절하거나 쉬고 싶다며
다음에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거절을 하게 한 후에 그러면 그냥 화장실에 있는 화분에 물만 좀 주고 하수구 막히지 않게 머리카락만 좀 주워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세탁기 버튼만 좀 눌러달라고 말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바로 말했을 때보다 배우자가 들어줄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처음에 요구했던 집 청소보다 이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서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을 먼저 요구해서 원하는 것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put in the door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먼저 요구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방법을 door in the face 전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기술 중에서 door in the face 전략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door in the face 전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탁을 해서 상대가 한번 거절하게 한 후에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해서 상대가 승낙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상대가 아무리 허무맹랑한 부탁을 하더라도 거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언가 민망하고 미안해지게 됩니다. 뭔가 잘못하는 느낌도 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절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받은 부탁을 또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door in the face 전략이 먹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전략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의 인지 능력의 부정확성에 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입니다. 풀이를 하면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준다고 하면 아침에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말하면 아침에 하나가 더 많아졌으니까 알겠다고 승낙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총 받는 개수는 7개로 차이가 없지만 아침에 하나를 더 준다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이 조삼모사와 door in the face 전략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려운 것을 탁 말해버리면 부담이 돼서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곧바로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을 말하면 상대적으로 승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만 보고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쉬운지 아닌지를 두고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을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럼 1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면 10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더 적은 돈이기 때문에 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스크도 더 적고 나에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인데요. 사실 그대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전에 요구했던 사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인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도 이러한 door in the face 전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남성이 여성에게 키스를 시도하다가 뺨을 맞게 됩니다. 한번 거절을 당한 것이죠. 여자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남자는 그 사과를 괜찮다고 받아주면서 대화하다가 결국은 여자에게 키스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절을 하게 되면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탁의 내용이 앞전의 것보다 더 쉬운 것이라면 확률은 더욱 높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door in the face 전략입니다. door in the face는 말 그대로 문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무안주면서 거절하도록 한 후에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해서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기술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협상 기술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고가의 제품을 소개해서 거절하도록 한 후에 저렴한 제품을 소개해서 구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처음부터 그 저렴한 제품을 먼저 보여주고 구입하라고 권유했을 때보다 비싼 제품을 먼저 보여준 후에 저렴한 제품을 보여주면 고객이 구입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고객은 2번 거절하기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소개받은 제품보다 2번째 소개받은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영업이 성공하게 될 확률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도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협상을 할 때 먼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구 조건을 내민 후에 다시 협상하는 자리에서 진짜 원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한번 거절한 미안함과 불편함이 있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 쪽에서 한번 양보를 하고 조건을 수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쪽에서도 한 발 물러나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일부러 원하는 요구 조건보다 더 큰 요구를 하고 이후에 조율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데요. 이성과의 교제나 친구 관계에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량을 제시할 때나 가족 구성원이 집안일을 분담할 때도 이용되는데요.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도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을 쓰면 한층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이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100%의 확률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조삼모사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질과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먹히지 않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러 번 거절하는 것에 불편함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기술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뒤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을 썼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승낙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속았거나 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는데요. 비난이나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본인이 정한 선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어긋나거나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이러한 전략을 써서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정직함과 진정성은 당장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빛을 발하길 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